이번에는 파일을 복사하거나 디렉토리를 복사할 수 있는 cp라는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기초적이고 또한 가장 필수적인 명령어이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시더라도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cp라는 명령을 이용하여 파일뿐 아니라 디렉토리도 복사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 깊게 봐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자, 그럼 간단한 파일 복사 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디렉토리에 존재하는 파일 리스트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개의 파일과 이와 같은 두 개의 파일과 두 개의 디렉토리가 각각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각각 이 파일 소유자도 이렇게 이와 같이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파일은 AAA라는 파일은 루트 소유로 되어 있고 BBB라는 파일은 바이블 소유로 되어 있고 첫 번째 디렉토리인 dir1이라는 디렉토리는 루트 소유로 되어 있고 dir2라는 디렉토리는 바이블 소유로 되어 있는 디렉토리입니다. 자, 함께 확인을 하셨고요. 어, 자, 먼저 AAA라는 파일을 요 파일을 현재 디렉토리 다른 이름으로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사하실 때는 cp라는 명령을 이용하시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원본 파일을 먼저 지정을 합니다. 자, 지정하시고 이번에는 복사해서 생성할 파일, 즉 새로 생성할 파일 AAA라는 파일이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복사될 파일을 지정하신데, 자, ccc라는 이름으로 이와 같이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결과 AAA라는 파일은 물론 그대로 존재하고 있을 것이고요. 이 파일이 그대로 복사되어 CCC라는 이름으로 복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파일이 AAA라는 파일이 CCC라는 파일로 복사가 되었습니다. 자, 물론 파일 내용과 소유자는 그대로 동일하다는 것도 주의 깊게 봐주셔야 하실 부분입니다. 물론 파일의 퍼미션도 이와 같이 동일하다는 거. 자, 됐습니다. 자, 이 방법이 cp라는 명령을 이용하여 파일을 복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방법일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예로서 이 AAA라는 파일을 다른 디렉토리로, 현재 디렉토리가 아닌 다른 디렉토리로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한 방법으로 cp라는 명령을 이용하여 AAA, 자, 원본 파일을 이렇게 지정하시고 현재 디렉토리가 아니라 다른 디렉토리 지정할 때는 디렉토리 이름을 이와 같이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즉, tmp라는 디렉토리로 복사를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지정하시면 AAA라는 파일이 temp라는 파일로 복사가 되는데 동일한 이름으로 AAA라는 동일한 디렉토리 이름으로 복사가 될 것입니다. 자, 실행을 하였습니다. 자, 템프 디렉토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복사가 된 파일이 AAA라는 파일입니다. 물론 파일 이름을 별도로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한 파일 이름으로 이와 같이 복사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cp 하고 난 다음에 AAA라는 파일을 tmp 디렉토리에 다른 이름을 지정하여 자, DDD란 이름으로 지정을 하여 AAA라는 현재 디렉토리에 존재하는 이 AAA라는 파일이 TMP라는 디렉토리에 DDD라는 이름으로 복사가 된다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다시 자, 템포 디렉토리의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DDD라는 이름으로 이와 같이 AAA라는 파일의 다른 이름으로 이와 같이 복사가 되어 있다는 거, 자, 확인을 하였습니다. 자, 방금 보신 방법이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cp라는 명령을 이용하여 파일을 복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은 자, cp라는 명령으로 복사되어서 생성되는 파일의 소유자, 소유그룹, 그리고 퍼미션, 그리고 파일의 시간 정보 등이 원본 파일과 동일하지 않고 cp라는 명령을 사용한 그 사용자의 umask 값과 또는 현재 시간 등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실행했던 그 cp라는 명령의 예를 이렇게 보시면 AAA라는 파일을 CCC란 파일로 복사를 하였습니다. 복사를 하였는데, 자, 파일의 내용은 물론 동일할 것입니다. 그런데 파일의 생성 날짜가 이와 같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파일의 퍼미션, 지금은 이렇게 동일하게 되어 있지만, 이 cp라는 명령을 이용하여서 생성되는 이 파일과 디렉토리들은 그 명령어를 실행한 사용자의 umask 값에 따라서 이 파일의 퍼미션이 결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리고 소유자도 파일을 복사한 사용자의 소유자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 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뒤에 복사했었던 두 번째로 복사했었던 이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p라는 명령을 이용하여 AAA라는 파일을 tmp 디렉토리로 복사를 이렇게 하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cp라는 명령을 이용하여 AAA라는 파일을 tmp 디렉토리에 DDD라는 파일 이름으로 이렇게 복사를 하였습니다. 자, 이 결과를 보셔도 물론 내용은 두 개가 동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AAA라는 파일을 원본 파일로 해서 복사를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자, 생성 날짜나 시간 등은 거의 같은 시간대 했기 때문에 이렇게 12시 46분이라고 동일하게 나와 있긴 하지만 어, 생성된 그 복사를 실행한 시점에 생성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번 더 AAA라는 파일을 tmp라는 디렉토리에 FFF라는 파일 이름으로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복사를 하였는데 결과를 보시면 이 FFF라는 디렉토리 현재 이 cp라는 명령어를 실행한 시간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성된 시간 정보가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점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cp라는 명령을 사용하여 별도의 옵션을 사용하지 않으시면 생성되는 파일과 디렉토리들은 기존에 있었던 그 원본 파일을 기준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복사를 실행한 사용자의 UMAS 값 그리고 그 복사를 실행한 그 시간을 기준으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연스럽게 알고 계셨던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명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원본 파일의 소유자 또는 소유 그룹 또는 퍼미션 그리고 시간 정보 등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복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데요. 자, cp라는 명령어에 p 옵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p 옵션을 사용하시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p 옵션을 사용하시면 원본 파일의 소유자, 소유 그룹 또는 퍼미션, 시간 정보 등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p라는 명령어에 이렇게 p라는 옵션을 사용하였습니다. 자, AAA라는 파일을 원본 파일로 해서 tmp 디렉토리에 어, EEE란 디렉토리로 EEE란 파일로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유출을 해보셔야 됩니다. P라는 옵션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자, FF 생성되는 FFF라는 디렉토리는 파일은 FFF라는 파일은 이 명령어를 실행한 시간을 기준으로 이와 같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자, P라는 옵션을 사용하시면 자, EEE라는 새로 생성되는 요 파일은 원본 파일 이 AA라는 원본 파일과 어디 있죠? 자, 위에 있죠. 원본 파일. 자, 알겠습니다. 이 파일과 동일한 퍼미션, 동일한 소유자, 동일한 소유 그룹 그리고 용량, 날짜 시간 정보가 동일하게 생성이 될 것입니다. 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였습니다. 자, LS로 이것은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원본 파일을 확인한 것이고요. 자, 다시 복사된 파일이죠. tmp 디렉토리에 있는 복사된 파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EEE라는 이 파일을 복사를 하였는데요. 자, 날짜, 시간, 소유자 이 그룹 정보를 보시면 AAA라는 이 원본 파일과 동일하다는 것을 이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짜, 시간 정보를 보셔도 12시 46분 아니 죄송합니다. 자, 이게 01시 35분. 자, 01시 35분 시간 정보가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용량도 똑같고 소유자 소유 그룹 똑같고 그다음에 퍼미션 정보도 동일하게 이렇게 복사가 된다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P라는 옵션을 사용하시면 원본 파일의 날짜 정보, 그다음에 소유자, 소유 그룹, 그다음에 용량 이와 같은 그런 퍼미션 이와 같은 정보들이 동일하게 복사가 된다라는 것을 주의 깊게 알아두시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 BBB라는 BBB란 파일을 이 바이블 소유로 되어 있는 BBB란 파일을 예로서 한번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p 하시고 BBB 그다음에 tmp라고 하시고 자, 이번에는 그냥 테스트 1이라는 파일로 이렇게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1이라는 파일로
복사를 아무런 옵션 없이 복사를 하였습니다. 자, ls 하고 난 다음에 tmp라는 디렉토리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자, test1이라는 이 파일은 현재 이 명령어를 실행한 시점, cp라는 명령어를 실행한 시점에 날짜, 시간 정보로 이렇게 생성이 되었고, 자, 보시면 이 명령을 실행한 루트 사용자의 소유자 소유 그룹, 그리고 루트 사용자의 umask 값에 따라서 이렇게 퍼미션이 결정이 되어 있고, 소유자가 결정이 되어 있고, 소유 그룹이 결정이 되어 있고, 이 명령을 실행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와 같이 test1이라는 이 파일이 BBB라는 이 파일을 원본 파일로 해서 복사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P 옵션을 사용해서 한번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원본 파일을 BBB라는 파일을 원본 파일로 해서 자, 템포 디렉토리에 test2라는 파일로 복사를 자, 했습니다. 자, 다시 원본 파일을 한번 확인하고요. 자, 복사된 파일을 한번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본 파일이 BBB였습니다. 자, 아무런 옵션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자, 이 명령어를 실행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리고 이 명령어를 실행한 사용자의 umask 값에 따라서 이 명령어를 사용한 사용자의 소유자, 소유 그룹으로 각각 이렇게 생성이 되었다라는 거. 자, 꼭 기억하시고 자, 이번에는 P라는 옵션을 사용해서 동일하게 이 BBB란 파일을 원본 파일로 하는 복사 명령어를 실행을 해보았습니다. 차이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test2라는 파일을 잘 보셔야 되는데 test1이라는 파일과 비교를 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test2라는 파일을 잘 보시면 자, 이 그 BBB란 파일의 소유자 소유 그룹 정보가 바이블이라는 것과 똑같이 생성이 되었고, 자, 그 다음에 생성 날짜를 보시면 BBB란 파일과 동일하게 생성되어 있다는 거. 자, 주의 깊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퍼미션도 동일하게 원본 파일과 동일하게 생성되어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확인을 하였습니다. 자, 이와 같이 P 옵션을 사용하는 것과 P 옵션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 다음으로 디렉토리를 복사하는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디렉토리의 내용을 이와 같이 또 확인을 하였습니다. 현재 디렉토리에는 디렉토리가 두 개가 존재합니다. dir1이라는 디렉토리 그리고 dir2라는 디렉토리 그리고 dir1이라는 디렉토리는 루트 소유로 되어 있고 dir2라는 디렉토리는 바이블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ir1이라는 디렉토리 내용을 이와 같이 확인을 해보니까 test01이라는 파일이 이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dir1이라는 디렉토리에 test01이라는 파일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dir2라는 디렉토리를 확인을 해보니까 test02라는 파일이 바이블 소유로 이렇게 파일이 하나 들어가 있다는 것을 각각 확인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cp라는 명령을 이용하여 디렉토리를 복사할 때는 r이라는 옵션을 반드시 사용하셔야 합니다. r이라는 옵션을 사용하셔야 하고 자, 디렉토리를 복사하실 때는 cp라는 명령으로 디렉토리를 복사하실 때는 r이라는 옵션을 사용하시는데 여기에 p 옵션을 함께 사용해 주시면 원본 파일과 동일하게 이렇게 동일한 퍼미션, 동일한 날짜, 시간 정보 등을 동일한 소유자, 소유 그룹 정보를 이렇게 유지하면서 그대로 원본 파일과 동일하게 생성이 된다는 거. 자, 그렇다면 자, cp라는 명령을 이용하여 rp라는 옵션을 추가로 사용하시고 이 r이라는 것은 추가로 설명드리면 이 r이라는 것은 디렉토리를 복사할 때 사용하는 옵션이고 p라는 것은 원본 파일이나 디렉토리가 동일한 정보로 복사를 할 때 사용하는 옵션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dir1이라는 디렉토리를 복사를 어디로 하냐면 자, dir3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dir1이라는 디렉토리의 서버 디렉토리와 그 디렉토리에 들어가 있던 파일 정보들까지 전부 함께 dir3으로 복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됐습니다. dir3으로 이렇게 복사가 되었습니다. 자, 퍼미션 날짜 정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rp라는 옵션을 또 사용하여 dir2라는 디렉토리를 dir4라는 디렉토리로 이와 같이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복사를 하였는데요. 자, rp라는 옵션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번에도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rp라는 옵션을 사용하였는데 자, dir2라는 디렉토리를 dir4라는 디렉토리로 복사하는 걸 보니까 바이블 디렉토리에
소유, 바이블이라는 소유 그룹의 소유로 이렇게 생성이 되었다라는 거, 자,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어, P라는 옵션 없이 만약에 P라는 옵션 없이 그냥 R이라는 옵션만 가지고 디렉토리를 복사할 때 R이라는 옵션만 가지고 dir2라는 디렉토리를 dir5라는 디렉토리를 복사했다면 자, 이와 같이 루트라는 소유로 생성이 된다는 거. 현재 이 명령을 실행한 사용자의 소유로 생성이 된다는 거. dir2라는 디렉토리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성된 디렉토리는 dir5라는 디렉토리는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비교를 두 가지를 2하고 5하고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시면 P라는 옵션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본 파일의 내용과 원본 파일의 그 파일 디렉토리 정보와 동일하게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점 그리고 이 명령어를 사용한 사용자의 유마스크 값에 따라서 각각 이렇게 생성이 된다는 점도 비교하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물론 디렉토리를 복사하고 나면 그 디렉토리 안에는 원본 디렉토리에 들어가 있던 내용들까지 즉 원본 디렉토리의 서버 디렉토리 또는 파일들까지 전부 복사가 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가 된 디렉토리가 dir 3, 4, 5번이기 때문에 dir 3의 내용을 자, 확인해 보시면 자, 기존에 있었던 이 dir 1에 들어가 있었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dir4, 그 다음에 dir5까지 전부 확인을 하였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cp라는 명령어를 이용하여 파일을 복사하거나 또는 디렉토리를 복사하는 예들을 이렇게 보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셨던 내용도 물론 있을 것이고 새로 이렇게 알게 된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잘 정리하셨다가 실무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